안철수 대표를 되돌아보면은 이 양반은 학문가, 기업 경영에서는 성공을 갖다가 했습니다.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러한 엘ite 코스를 거쳤죠. 그리고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업가로 변신을 해서 인터넷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안랩을 개발해가지고 국민들께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양반이 처음에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시절을 한번 되돌아갑시다. 당시에 자신이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온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인기도 조사를 하니까 50%가 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지지율이 5%밖에 안 되는 당시에 야인 생활을 하던 박원순 씨를 만나가지고 단일화를 하면서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박원순 씨가 야권, 그 당시 야권이죠. 단일화 후보로. 하지만은 안철수 씨로 봐서는 박 시장이 한번 해먹고 나면은 자기한테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줄 줄 알았겠죠. 그런데 박 시장은 시장으로 당선된 후에 한마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기다리다 면담을 요청해갖고 만났죠. 두 사람이 나눈 대화까지는 뭐 자신들 외에는 100%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흘러나온 뒷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박 전 시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언한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왜 안철수 때문에 시장이 됐느냐고 반문을 했다고요. 즉 말해서 박원순 씨는 안철수 씨가 후보 양보를 하고 자기를 지지를 해서 자신이 후보가 돼가지고 서울시장이 됐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안철수 씨로 봐서는 참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이 안철수 씨는 정치 입문한 지 10여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5번의 당을 만들고 당을 깼습니다. 이러한 정치 이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 현재 정치인 중에는 드뭅니다, 사실. 물론 안철수 대표로 봐서는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변명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또 그 후에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다가 지금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 후보를 협상을 하다가 중도에 양보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포기를 해버렸어요. 대선 후보를. 그 이후에 칼을 갈아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때 호남하고 호남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야당을 하나 만들었죠. 그때 호남에서 국회의석을 거의 다 차지하는 호남 지역만 따지면 사실상 제1당이 되었어요.
야당에 몸을 담아서 중도로 갔다가 중도에서 또 야당으로 가고 야당에서 보수로 오고 지금은 보수도 아니고 또 중도를 외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당을 왜 안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쏟아지니까 너무 그쪽에는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중도 진영, 자기는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데 자기의 최대 기반인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릴 것이다. 이래서 입당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소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한때 안 대표의 멘토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하고 이 두 분이 또 중대 교수였던 이상돈 씨 등등 해서 원로 몇 분이 멘토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양반은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 좌우지간 정치를 같이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왔던 사람이 다 얼마 안 됐어. 1, 2년 내에 다 떠났다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양반이 엘리트 코스만 거쳐왔기 때문에 자존심이나 그럴까? 그 다음에 자기 고집은 있다 이거죠. 결국은 처음에는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받는 척 하다가도 결정적인 그런 때가 되면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50년 경륜을 가진 그러한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거의 기재입니다. 달인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반도 어쩌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민주당이 지역으로 가는 것을 갖다 구제해 준 거죠. 따지고 보면은. 산전수전 다 했고 경륜과 학식 그리고 나름대로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수 중도 쪽에서요. 그러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현재 안철수 씨는 버린 카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 위원장의 고단수적인 정치 센스가 작용된 것도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문제는 지금 나경원, 그 다음에 오세훈 씨 등등 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10여 명의 후보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룰을 바꿔서 국민 여론 100%까지 하도록 규정까지 변경시키고 이제나 저제나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당대당 통합을 하리라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힘이 빠질 대로 빠진 거죠. 4.7 보궐선거는 단기전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여론 지지율이 높다 손치더라도 과연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거쳐가지고 후보가 정해지고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판도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는 지금 뭐 이 보궐선거 같은 것은 투표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이
팽가르기 이런 것이 크게 대선에 비하면 작동이 많이 안 된다고요.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인물을 보고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도 당이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래도 조직과 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로 2번을 달고 출마하는 것이 안철수 씨로 봐서는 4번 달고 출마하는 것보다는 100번 양보해도 옳은 길이죠. 정진석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안 대표를 두고 감마 본다고 슬쩍슬쩍 한마디씩 던지면서 국민의힘을 갖고 논다 이런 뜻입니다. 간을 본다는 것은. 그러죠? 조금 안철수 대표가 강단이 있고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겪어왔던 10여 년간의 정치 이력을 보게 되면은요, 또 철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자존심 앞세우고 또 자기가 나가면 될 것이라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아마 민주당 후보의 표를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만약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크게 봐서 이 3당에서 후보를 내가지고 서울시장 경선을 하게 되면은 어부지리 보는 것은 민주당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씨가 장점도 많고 그러나 정치 경륜을 보게 되면 너무 왔다 갔다 갈짓자 걸음을 너무 많이 걸었어. 그래서 이 갈짓자를 많이 걸었다 하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설마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믿으면서도 설마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두었던 그런 멘토 역할을 했던 원로나 또는 친한 정치인들, 안철수 씨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결국 인간관리,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큰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핸디캡입니다. 그리고 103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3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괴로웠을 때 이거는 유치원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누가 성자가 되겠습니까?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당이 그래도 잡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일화만 된다면 거의 떼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거의 차려진 밥상을 네가 많이 먹을 것인지 내가 먼저 먹을 것인지 하다가 양쪽 다 쪽박 차고 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단일화의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칫하면은 과거의 대선 때처럼 야당에서 후보가 난립을 해가지고 찌살 깎아 먹기를 했어. 집권 여당의 밥상을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울시를 사랑하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시고 야권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권이 분열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4.7 보궐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